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현종 왕후들의 황희쟁탈전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동아시아 최강 거란군을 전멸한 김숙흥의 활약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태조 왕건이 사만을 통일하고 나라를 건국한 지 100년이 되었죠. 그간 고려는 잘 성장했고 17년 전 거란이 2차 침입할 때 서희가 단판으로 잘 물리쳤습니다. 이후 거란의 재침을 대비해 방어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17년간 준비한 방어선이 다 무너졌고 이제 거란이 수도 개경을 함락하고 현종의 친조 표문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소배압의 말대로 현종이 압록강을 건너 거란에 가서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현종이 무릎을 꿇는다면 627년 뒤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야율융서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됩니다. 삼전도 굴욕의 예행 연습이 되는 거죠. 이를 막아야 합니다. 막는 길은 압록강까지 철군하여 가는 거란군을 섬멸하는 겁니다. 성격이 급하고 저돌적인 선봉도통 야율분노가 1만 병의 기병과 보병을 데리고 황제, 야율융서를 앞서 내원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숙흥과 이보량이 기가 막힌 전술을 짜서 야율분노의 급한 성격을 이용해 1만 명의 선발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야율분노를 전사하게 만들죠. 철군하는 거란군. 야율융서는 제장들에게 평상시 행군 순서와 달리 자신이 먼저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란군의 사기가 올라가고 여러 나라들에게 황제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 말합니다. 그러자 소배압이 가장 빨리 황제를 말립니다. 황제께서 가장 선두에서 서면 군사들의 사기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이 풀려 강물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거란군이 매우 위험해집니다. 만약 황제께서 선봉에 서신다면 저희 제장들이 폐하의 안위 때문에 신경 쓰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야율융서는 큰 성과 없이 철군하는 마당에 소배압이 제동을 걸어 인상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쥐새끼처럼 숨어서 움직이는 거냐? 이 소국 따위를 치러 왔는데. 그러자 머리가 좋은 야율세량은 바로 황제에게 말합니다. 황제는 개인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황제는 어쩔 수 없이 뒤쪽에서 가게 됐고 선봉도통 야율분노는 황제에게 자신이 가장 선두에 서서 거란군의 길을 터놓겠다고 합니다. 야율분노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야율분노는 젊어서 엄격하고 성격이 너무 급해 크게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친정직 접침략으로 고려를 2차 침공할 때 전쟁에 적극 동참해 황제는 야율분노를 선봉도통으로 세웠습니다. 철군 때 마지막으로 자신의 공을 크게 세우고자 하는 야율분노. 가장 선두에 가서 기병부대 그리고 그 뒤로 기병과 보병을 섞어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앞에 나갑니다. 내원성 가는 길. 내원성 가기 전에 먼저 안이진 서북 쪽으로 가는데 비가 옵니다. 겨울철에 비가 오면 거란군의 갑옷 속에 비가 들어가 추위에 모두 동사할 위기에 처하죠. 비가 멈출 때까지 진군을 멈추고 있는데 사흘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다행히 고려군도 아무런 기습 공격이 없었죠. 나흘째 되는 날 비가 그쳤고 야율분노는 다시 진군을 명령합니다. 가장 앞에 야율분노를 위시한 기병대 수천기가 앞서 나가고 뒤에 기병과 보병이 섞인 부대가 따라옵니다. 안해진 서북 쪽은 길이 좁고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여진 부분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란군 1만 명의 군사들은 대열이 길어지면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부분에서 앞뒤 부대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저 뒤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야율분노는 뒤쪽 갈대밭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비가 와서 갈대가 다 축축히 젖어 있는 것인데 불이 났다는 것은 고려군이 갈대밭을 태운 것입니다. 흥분한 야율분노에게 야율정로는 달려와 이대로 가면 적이 매복해 있을 수 있어. 행군 속도를 늦춰야 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야율분노는 화를 내며 속히 내원성을 지나 무대로까지 가서 진영을 꾸리고 다시 통주까지 내려가 위, 아래에서 고려군을 타격해야 한다. 라고 말하죠. 모두 황제 야율융서에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피어오른 연기를 보고 더 조급해진 야율 분노, 선두 기병대에게 속도를 내어 달리라고 명합니다. 이에 야율 정로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부대를 이탈합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해질 것을 느낀 거죠. 야율 정로가 뒤에 있는 기병과 보병 부대를 맡았는데 야율 정로가 도망가니 뒤쪽 부대들도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고 꺾여진 길 때문에 앞뒤 부대가 서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게 됐죠. 거란의 1만 군대가 혼돈에 빠진 상황. 갑자기 어디선가 수많은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에 몸을 맞은 야율 분노. 황급히 몸을 기울여 말에서 내려갔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에 화살이 몇 개인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박혀 있었고 그 자리에 야율 분노는 죽습니다. 멀리서 야율 분노와 거란이 섬멸당하는 것을 지켜본 야율 정로는 속히 황제가 있는 어영도통소로 말을 몰고 갑니다. 나흘 전 김숙훈과 이보량이 안희진을 지켰습니다. 곧 거란군이 이 안희진 서북쪽 좁은 길을 통해 지나갈 것을 예측했습니다. 김숙훈과 이보량은 군사들을 시켜 갈대밭에 기름을 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밭을 지나 오른쪽으로 급격히 꺾여지는 곳에 수많은 고려의 군사들을 매복시켰습니다. 고려의 군사들은 거란군에 비해 턱없이 적었지만 일당 100을 쓰러뜨리는 마음으로 매우 많은 양의 화살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려군들에게 겨울비는 무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뼛속까지 한기가 느껴지는 겨울비가 오더니 나흘째 되던 날 비가 그쳤습니다. 정찰병에게 곧 거란의 선두부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 부대들이 매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란의 군사들이 급하게 꺾이는 길에 들어서자 이보량은 비둘기 소리를 냅니다. 9999 이보량의 신호를 듣고 숨어있던 고려군은 바로 갈대밭에 불을 놓아 거란군을 놀라게 했습니다. 거란군의 두려움은 순간 거란의 선두부대까지 전달됐고 후미가 보이지 않는 길에서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거란의 1만 군사들은 마치 거대한 호랑이에게 쫓기는 자들처럼 서로 뒤엉켜 뛰기 시작했고 뒤에 가담 기병, 보병 부대들이 앞선 기병 부대들과 섞이면서 전열이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그때 김숙홍이 활을 꺼내 활 시위를 자신의 귀 밑까지 최대한 당기고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우는 살입니다. 우는 살이 피행 소리를 내며 날아가자 매복한 수많은 고려군이 쉴 새 없이 화살을 날려댑니다. 거란군은 손쓸 시간도 없이 대거 전멸했고 도망가는 자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목책에 걸려 그곳에 있던 구주군들의 화살에 모두 죽었습니다. 고려군의 손에 장갑을 다 꼈지만 장갑이 다를 정도로 엄청난 활을 쏘아 고려군의 대승리였습니다. 거란의 선봉 도통을 잡고 1만 부대를 타격하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김숙흥은 바로 양규에게 전령을 보냈고 양규는 이 전령을 받고 바로 통주 모든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금껏 반쯤 성공한 거란의 야율 융서의 친정, 이제 폐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